안녕하세요. 샤론코치입니다. 패드 좀 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선선한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사무실에서 저희 이제 인테리어가 끝나서 이제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에어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다. 관리실에 전화했더니 바깥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오늘 에어컨을 갖다가 작동 안 한다. 그래서 한참 고생하다가 작은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틀었는데 밖에 나왔더니 엘리베이터 안도 시원했고 또 외부도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그 난리치던 여름도 이제 겨울이 오는구나. 특히 오늘은 또 비가 왔죠. 그래서 선선했습니다. 저는 여행 내내 장염과 감기로 좀 고생하다가 아직까지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약 먹고 잠깐 잤어요. 자다가 지금 다시 일어나가지고 오늘 머리가 좀 뻗쳤네요. 다 감은 머리인데도 잔 게 너무 티가 나는데요. 이거 에어랩을 좀 했어야 됐나요? 잠깐만 좀 만질게요.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개마고님, 네, 어서오세요. 네, SY맘님, 네, 어서오세요. 네, 지연님,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코치님.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았고, 그리고 지금 또 한 1시간 반 잤어요. 자고, 오늘 사실은 이제 라방을 좀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어떨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깼는데 여러분 만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또 준비하고 이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904 RIM님 어서 오십시오. 요즘은 제가 저희 같이 했던 제자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저희 멤버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저랑 같이 잘 지내고 또 저희 유튜브에 출연하시는 그런 분들이랑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좀 시원찮아서 오늘 특히 워킹맘 다이어리 굉장히 중요한 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저 이거 얘 조금 만질게요. 얘 너무 신경 쓰이네. 너무 이게 원래 컷을 제가 약간 샤기 컷을 했거든요. 얘를 좀 어떻게 해야겠다. 너 들어가. 얘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냥 합시다. 모르겠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우리 채널에 들어오셔서 유튜브 샤론코치 TV 많이 조회수가 너무 떨어져서 조금 기운 없어요. 만드신 분들 되게 애쓰셨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샤론코치 TV 들어오셔서 워킹맘 다이어리 그 다음에 초등 월별 다이어리 많이 좀 보십시오. 꿀정보들이 진짜 많습니다. 완전 고수들이 만드는 작품이거든요. 캐스님 오셨고요. 정은지님 퇴근길에 들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제 퇴근하세요? 정희님도 어서 들어오시고요. 시칠리아랑 몰타 다녀왔는데 내일 짧은 거 하나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이제 오즈모 포켓3를 갖고 가서 하루에 너무 많이 찍지 않았어요. 이게 편집에 필요한 분량만 20분 좀 꽤 넘게 찍었는데 총 촬영 시간이 줄이니까 3분짜리 되더라고요. 또 이유는 유튜브나 그 다음에 인스타에 3분까지는 올릴 수 있거든요. 쇼츠로. 숏폼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3분에 마치고 이번에는 영상과 사진을 조금 믹스해서 여러분들을 좀 이해를 돕고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뭐 역사적인 거라든가 유적에 관련된 거는 제가 AI 목소리라 그래서 제 목소리를 AI에 실어요, 먼저. 네,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이 제 목소리를 이미 인식한 걸 갖고 있고, 제가 편집할 때 타이핑을 찍으면 그거를 제 목소리로 이렇게 변환시켜 줍니다. 조금 어색하긴 한데 거기에 그 내장되어 있는 목소리들이 너무 영하고 조금 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제 목소리를 변형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오늘은 그리스 시대의 원형 경기장은 반원형이고 로마 시대의 원형 경기장은 정말 전체 원이거든요. 그 차이도 있고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알면 좋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질문했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중간중간 넣거든요. 예, 그래서 넣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권지영 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DNSWKS 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가을 되니까 좋아요. 네, 좋고, 여름에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벌써 다른 채널에서, 저 아는 분이 막 모피 공동구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겨울이 너무 추울까요? 예, 좀 걱정돼요. 여름은 그렇게 치열하게 덥더니 겨울은 또 엄청 추울래나 보다. 저도 여러분들이 또, 뭐,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은 이제 모피 어떤 거 사야 되는지 한 번 더 알려드렸었죠. 네.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제가 서울에서 라방하니까 질문 올리셔도 되고, 뭐 자녀 교육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알려드리고, 또 제가 다음 주에는 철산에서 자이건설과 함께 또 강의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권에서 어떻게 대학을 잘 갈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드릴까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또 잘 보시고요. 네, 준비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팔로우들이 지금 저한테 팔로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인스타상에 있는데 요즘 라이브 참여율은 조금 저조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새로운 사무실을 세팅하면서 우리 예전에 있던 김영 감독이 지금 뭐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오래됐어요. 제가 2018년도에 산 장비들이 아무래도 노후가 됐죠. 그래서 이제 새로 사긴 사야 되는데 이거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를 참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냥 사실은 유튜브든 인스타든 핸드폰 하나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장비라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사용을 안 하면 또 돈이 아깝고 뭐 사용을 많이 하면 좋죠. 예, 그래서 내일 주문하기로 했는데 고민입니다. 예, 뭐 금액이 큰 돈은 아니지만 정말 이렇게 장비만 많이 산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 현장에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이 불경기라고 하죠. 예, 집값이며 뭐 주식이며 여러분 급여며 물가며 아이들 교육비며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다 온 국민이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써야 될까?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 중입니다. 무턱대고 이렇게 막 벌리기가 좀 어려워요. 어떤 것든 마찬가지겠죠. 뭐 어떤 채널에서는 일단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올라갈 거니까, 코스피 지수에 맞는 뭐 돈을 조금 투자해라. 그리고 적절할 때 팔아라 하는데, 그 적절할 때 파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뭐 거래가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참 돈을 또 번다는 거. 제가 오늘 올린 영상에도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김 기자가 저한테 질문해서 답을 드렸었죠. 저도 얼마 전에 왜 제가 비트코인, 코인을 좀 사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꽤 됐는데 그냥 수익은 거의 제로예요. 뭐 마이너스가 됐다가 플러스가 됐다. 뭐 크게. 그래서 이것도 참 아무나 못하는 건데 저는 그냥 묻어두는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떨지. 여러분의 근황은 좀 어떠신가요?
다음 달은 또 바로 우리 또 추석이 있어요. 추석이 있어가지고 또 요즘은 2달에 한 번씩 이벤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 그러다 보면 이벤트라는 건 곧 주부한테는 비용이거든요.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받을 수 있는 돈들은 다 뻔한데 계속 써야 되는 일만 생겼을 때 참 이게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인스타가 진짜 금요일 밤인데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조금 이런 걸 언제까지 유지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네요. 너무 적게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 지금 뭐 텔레비에 뭐 재밌는 거 하나요? 아니면 아직 육퇴가 안 끝났나요, 우리 아이들? 참 걱정됩니다. 이런 언제까지 저희가 이거 많이 할 때는 뭐 1000명 정도씩도 하고 기본이 몇백 명씩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좀 심각하긴 하네요. 제가 지금 숫자를 안 보다 보니까 네. 그래도 뭐 오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네. 자 해봅시다. 네. 준비님이 육퇴가 안 끝났어요. 그래요. 초5 남아 수학은 중2를 하고 있어요. 영어는 국제중 준비학원에서 테스트를 봤는데 중3 고1로 중3 고1로 중3 고1로 나왔다. 청심 국제중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집에서 준비해 줄 것이 있을까요? 국제중 준비학원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 일단은 내가 국제중을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청신 국제중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일단은 기숙학교예요. 기숙학교란 얘기는 우리 아이가 엄마 없이 그 학교 가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을 자기 주도로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즉 혼자 일어날 줄도 알아야 되고 시간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거나 운동하거나 수면 이런 것들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엄마 없이 살 수 있을까 얘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청심의 특징은 청신국제중, 청신국제고 연결되고 예를 들어서 대원국제중, 대원외고는 연결고리가 약해요. 그런데 청심은 청신국제중 들어가면 웬만하면 청신국제고 들어간다. 예, 그 연결고리가 있고 또 수능보다는 미국 학교 입시가 더 강해요. 특히 주립대 같은 데가 강하다. 그러면 우리 아이를 여기를 보냈을 때 어쩌면 이 아이가 청신국제중, 청신국제고 미국 대학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있어야 돼요. 그런 기본적인 조건들이.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는 영어로 공부하는 데니까 우리 애가 들어갔을 때 말하고 쓰고 그런 것들이 영어로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가 맞아야 된다. 물론 국제중은 전국에서 모집이 되기 때문에 추첨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또 자기소개서도 있지만 먼저 이런 조건이 우리 아이가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아이가 그 학교를 가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왜 가고 싶어 하는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지역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 학교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믿지는 말아라.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초5인데 이 아이가 중3 고2는 무슨 기준인지 이게 모의고사 기준이 되면 그건 아니거든요. 예, 이게 한국식 수능 고1 모의고사와 국제 중에서 영어로 수업하는 거는 결이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걸 한번 이해하십시오. 아직 다 6태 전이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큰애 때 그때 이제 AP 수업을 하러 청심에서 AP 수업, AP 시험이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국제학부라든가 영어로 대학 가기가 한참 이제 유행일 때였는데 그러면 AP를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지만 일반고 아이들은 청신국제중 가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평 갔어요, 제가.
학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건물도 좋고 재단도 튼튼하고. 근데 그때 청신국제중개에 대해서 어떤 사람 말이 있었냐면 통일교 재단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어요. 우려. 근데 종교랑 교육이랑 큰 차이는 없다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되었죠.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갔더니 애들이 교복을 입고 이제 교정을 이렇게 거니는데 정말 이 그 간접칩 같은 거, 칩 짭짤한 거 다 이렇게 하나씩 먹고 있는 거야. 스낵을 다 먹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눈에는 굉장히 작았어, 아이들이. 그래서 저는 나는 아이의 진로가 뭐 뚜렷하다면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엄마가 데리고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딸이 고등학교 때 기숙을 갔잖아요. 외대부고. 근데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아요. 일단은 얻은 거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주도 되고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좋은 인맥을 쌓고 네, 아주 수준 높은 수업을 받은 게 너무 좋죠. 근데 잃은 거는 그래도 중고등학교까지 엄마랑 같이 있는 그 알콩달콩한 시간들은 많이 없어졌어. 사이가 조금 멀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뭐 그걸 뭐 일찍 독립시킨다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그런 점들이 섭섭하더라. 예, 그래서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 문제들을. 자, 마미다님은 샤론코치님은 비인가 초등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내년 초1인데 같은 재단 유치원을 잘 보냈어서 초1 보내도 달라지는 환경이나 시스템이 없어서 편할 것 같긴 한데 맞벌이라 초1 하원하고 학원 보내고 방학이 두려워요. 비인가라 방학도 없고 맞벌이 신경 쓸 일이 없어서 많이 보낼만 할 것 같긴 해요. 만일에 초1에 엄마가 일을 그만둬야 할 상황도 되어서요. 저는 기본 생각은 교육은 이게 참 돈이 많이 들어요. 특히 저는 미국에 다 대학원을 보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비가 정말 무섭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런데 한국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거의 무상이거든요. 예, 고등학교 물론 선발형 학교들은 학비가 많죠. 근데 뭐 일반고 정도 가면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이 물론 사교육비는 드는데 사교육비라고 그런 학교가 수월성 선발형 학교가 안 드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전체 금액으로 본다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좀 아꼈다가 얘네들이 정말 부모의 서포트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뭐 민사고라든가 외대부고라든가 이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교 가거나 아니면 대학을 들어가도 요즘은 국가장학금 때문에 보통 그 일반적인 그런 수입이 있는 집의 아이들은 장학금 전혀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도 여러분 다 내셔야 돼요. 예전처럼 대학 다닐 때 성적 우수장학생이 장학금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죠. 그리고 요즘은 또 학벌이 높아져서 석사까지도 많이 하고 유학도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전반적으로 지출은 뒤쪽으로 많단 말이에요. 근데 비인가 초등학교도 다닌다면 그거를 거의 대학 학비만큼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몇 년 낼 수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 6년, 12년이에요. 12년을 대학 등록금처럼 낸다. 너무 부담 아니에요? 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내가 미국의 아이를 주니어 보딩부터 보낸다. 그러면 정말 주니어 보딩,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보내는데 학사까지 보내는데도 그 옛날에 제가 계산했던 17억이었어요. 네. 너무 가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냥 초등학교는 그냥 쫄래 우리 애들 그냥 동네 학교 다녀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비인가가 그렇게 커리큘럼이 좋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학원이라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떤 학교든.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아이들을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아카데믹하게 키우는 것도 부담스럽다. 왜? 돈을 받는 데는 자꾸 많이 시켜야 되거든.
영유도 마찬가지야. 돈을 많이 받으니까 초1한테 초3, 초4까지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엄마들한테. 엄마들 만족하라고. 돈 낼까 팔려고.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아이들이 발달 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대안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체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뭐 7세인데 이 아이를 석사까지 키울 때 그 비용을 생각한다면 한 번만 더 고민해봐라.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짧게 볼 수가 없어. 생각보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예, 그것도 말해주고 싶어요. 준비님이 선생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조건 중 기숙사 생활이 가장 걸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영어로 수업 받으며 해외로 진학도 생각 중이라 고민이다. 청심은 그래요. 근데 외국에서 진짜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민사고, 외대부고가 탑으로 인정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청심도 물론 이제 오래됐으니까, 예,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것도 너무 먼 일이긴 하지만, 글쎄요. 만일에 선생님 같으면, 코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긴 해요. 예. 아이가요, 엄마 없이, 그걸 견디는 게 대견하기도 하지만, 제가 나이 들어보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예. 엄마가 필요했을 때 엄마가 없었다. 그래서 왜, 어릴 때부터 미국으로 유학 보낸 애들 있잖아요. 확실히, 조금, 그러니까 너무 빨리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 예, 이번에도 여행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너무 빨리 아이를 유학 보냈더니 지금도 약간 낯설다. 다시 같이 사는데도. 예, 근데 저도 조금 아이 떨어져 있었을 때 좀 느꼈었거든요. 예, 물론 그게 뭐 중요하냐 싶으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더라. 자, 904님, 세종 초이 남아 세종으로 이사하면서 아이가 7살부터 다니던 폴리를 그만두었다. 영영으로 하다가 한영으로 하는 에이프릴을 너무 재미없어 하는데 집에서 채워주며 적응시켜야 하는지 원서 중심의 학원으로 옮겨보는 게 좋은지 고민됩니다. 초3 되기 전 들어야 할 코치님 강의 추천드려요. 초저는 들었습니다. 야, 초등지역 클래스 들으셨구나.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종에는 이제 폴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프릴로 옮겼어요. 근데 나는 지금 얘는 초2잖아. 그렇죠. 이제 내년 그리고 이제 학기 지금 초3 되죠. 영어를 얘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영영으로 하다 한영으로 하는 에이프릴이 재미없어 하면 사실 얘는 원서를 많이 읽으면 좋긴 좋아요. 예. 그리고 2세, 초2, 초3은 약간 영어의 정책이야. 이때는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일기를 쓰고, 그리고, 조금 이 원서 중심 학원이 디베이트라든가, 여하튼 스피킹이 된다면 여기도 괜찮아. 예. 1년 정도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때는 비중이 영어보다 수학을 많이 해야 될 시점이에요. 수학을 갖다가. 예. 그래서 나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에이프릴도 나쁘지는 않는데 좀 얘 입장에서는 좀 심심하다, 재미없다, 덜 자극적이다 이렇게 느끼는 거잖아, 아이가. 그렇죠? 뭔가 내가 딱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피드백이 조금 약소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원서 중심 학원에서 라이팅하고 스피킹도 같이 되는지 요즘 같이 막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학년으로는 괜찮다. 글로 옮겨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수학을 조금 더 많이 시켜라.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이 초이기 때문에 지금 사고력 학원은 갈 필요는 없지만 문제 해결의 길잡이 정도는 꾸준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믹스 되는데 해도 될 것 같다. N정님, 코치님 자녀분들 악기 가르치셨나요? 가르치셨다면 얼마나 시키셨는지 궁금합니다. 가르쳤죠. 네. 아들은 클라리넷, 피아노 했었고요.
딸은 바이올린 했었죠. 예. 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어서 피아노도 곧잘 쳤고, 네. 그리고 클라리넷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클라리넷은 특히 캐나다에서 레슨을 계속 받았었거든요. 캐나다 유학하는 동안에도. 딸은 5세부터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어릴 때 악기를 하려면 엄마가 반 선생이 돼야 돼요. 제가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뭐 줄이 끊어져서 현이 그것도 이을 줄 알아야 되고 튜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엄마가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왜냐면 레슨을 어릴 때는 막 30분, 25분 막 이렇게 레슨 하시거든요. 그거 뭐 일주일에 2번 한다고 뭐가 늘겠어요. 집에서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악기를 끝까지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는 있냐, 그래도 어릴 적에 제가 잘한 거는 음악을 정말 많이 들려줬어요. 저는 그때는 우리는 지금 핸드폰으로 음원으로 많이 듣지만 그때는 다 CD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CD 플레이어가 방마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희 거실에 CD가 정말 많았어요. 음악 CD가 몇백 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져가서 자기 방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게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이 문화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특히 딸은 바이올린 연주에는 실패했지만 많은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뭐 클래식이든 뭐 뮤지컬이든 연극이든 이런 종합예술 쪽에 굉장히 죄가 깊고 음악을 많이 듣는다. 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연주자는 못 만들어도 감상자는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살다 보면 마케팅에 가장 중심적인 이념은 심리거든요. 소비자를 갖다가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음악도 많이 쓰여요. 왜 우리 BGM이라든가 아니면 후기라든가 이런 거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선별해서 쓸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라고. 네. ALGI님. 네. 부산 초사 여아 조용한 ADHD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약 복용한 기록이 남아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약 복용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이게 또 우리 생각하고 또 요즘 아이들 생각이 너무 달라요. 우리 딸은 94년생이잖아요. 지금 90년대는요, ADHD, 우울증, 정신과 치료를 감기 앓듯이 정말 내과 가듯이 다녀요. 깜짝 놀라시죠,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복용했다고 이게 이 아이의 어떤 뭐 진아이라든가 이런데 영향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뭐는 있냐면 혹시 결국 ADHD 약은 아이를 캄다운 시키는 게 더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 공부할 때 집중력이라든가 그럴 때 약간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엄마가 좀 보시고, 예. 그래서 아니에요. 이런 지금 걱정하는 기록 이런 거는 아니다. 괜찮다. 그리고 아프면 고쳐야 된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칫 대치동에도 있는데 과하게 너무 쉽게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런 거는 반드시 대학병원에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동네에 있는 ADHD 잘하는 병원에 저는 가지 말라 그래요. 왜? 약을 남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잉 진료가 많을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했는지를 봐라. 제대로 했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904님, 우와, 맞아요. 원서 읽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에이프릴 가면서 숙제 때문에 읽을 시간이 부족해요. 코치님 말씀대로 원서 중심의 학원, 그리고 수학에 더 집중할게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답을 줬을 때 여러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저도 기뻐요.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내서 여러분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게 의미가 있구나. 예, 그렇게 느껴요. 예, 고마워요, 구공사님. 마미다님도 코치님 소중한 시간 내서 답변 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준비님, 네,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신재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 N정님 거 볼까요? 네, 맘스타님이 저는 코치님 만나고 싶어요. 그 유튜브 샤론 코치 TV에 멤버십 있는 건 아시죠? 샤플 아너스. 제가 10월에 우리 멤버들을 조금 초대할까 해요, 도곡동에.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예전에 사무실이 굉장히 컸는데 연구소가 이번엔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크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거의 인테리어 다 끝나고 이제 수납 시스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도 뭐 얼굴 보고 또 뭐 그냥 파티하면 될 것 같아서 제가 10월에 한번 초대할 거예요. 뭐 추석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또 추석이 또 금방이니까. ALGI님이 다행히 학업에는 문제가 없어야 대학병원. 대학병원 아니었죠.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러니까 동네 병원은 나는 솔직히 안 믿어. 그래서 오히려 그냥 대학병원에 가면 얘 전체를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게 더 정확해요. 예, 그리고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은 그렇게 과잉진료 안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난 그랬으면 좋겠다. 인정님이 첫째는 5세에서 12세에 피아노를 계속 하고 있구나. 오래 하고 있네. 둘째는 6세에서 7세 바이올린. 저는 10년은 무조건 시킨다는 생각으로 악기를 가르치거든요. 연습시키고 관리하는 게 좀 어려워서 여쭤봤어요. 힘 닿는 대로 애써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네, 엄마가. 해봐요. 해봐서 아이들이 나중에 적어도 내가 한 10년 배우면 이렇게 악보 보고 연주할 수 있잖아. 그게 왜 좋으냐면 일단 우리 아이들은 오래 산다. 그리고 음악은요. 음악을 만든 사람과 나와의 1대1 소통이에요. 심심하지 않아. 저는 음악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비행기에서도 제가 이번에는 그 외국 항공기를 탔거든요. 그래서 제 핸드폰에다가 음악을 오프라인 저장을 해서 제 그 소니 이어폰을 꽂고 작은 거, 큰 거 말고. 근데 그것도 다 노이즈 캔슬링 되잖아요.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피로를 풀면서 다녔거든요. 예. 저는 인간한테 가장 행복 바이러스 같아요, 음악이. 해봐라. 좋을 것 같아요. 올리비아 님이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잘의 의미는 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아팠어요. 예. 감기와 뭐 그다음에 위장장애 좀 있어서 나 좀 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보통 패키지를 가면 잘 먹어서 2kg를 찌거든요. 왜냐면 사육을 당하니까 먹고 버스 이동하고 걷고 먹고 버스 이동하고 걷고 이게 패키지란 말이에요. 근데 못 먹고 버스 이동하고 걷고 이것만 했어요. 걷는 거는 하루에 막 10,000보, 많을 때는 16,000보 막 이런 식 걸었으니까. 예. 시칠리아와 몰타를 나는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 지중해, 그 다음에 유적지에 막 이런 느낌? 근데 실제는 매일매일 저녁에 있는 유적지를 보니까 너무 지겹더라고. 조금 너무 유적지를 많이 보니까. 근데 사진은 되게 유적지에 약간 현대적인 옷을 입으면 예쁘게 나오잖아. 사진은 되게 잘 나왔어요. 언제나 고우세요. 인스타 여행 사진도 대리 힐링 됩니다. 인스타로 사진도 많이 올려드렸고 매일 아침마다 라방 했잖아. 예, 호텔에서 6시 30분에 아침을 먹어요. 그리고 뭐 7시나 그리고 8시나 8시 40분에 버스를 타. 그럼 시간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 세팅을 끝내놓고 얼른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가서 혼자 아니면 뭐 수영장에서 어디든
한 30분 정도 여러분하고 라방을 하면서 풍경을 좀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혼자 보는 게 좀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여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또 여러분하고 행복했죠. ALGI님이 조언 감사합니다. 코치님은 사랑입니다. 고마워요. 프리티님이 코치님, 지난번 코치님의 제대로 된 교육에 관한 조언을 듣고 아무래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좋은 학원도 환경도 제공해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 10월 초에 목동 학군지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잘할 것 같은데 제가 뒤처지지 않게 리드해 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학군지 입성을 위한 마음가짐과 정신보장, 준비사항에 대해 조언 부탁드려요. 몇 학년이죠? 학군지는 중간에 가는 건 아닌데 신학기에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학기 때는 학군지는 이제 4학년 이상 되면서 유입이 많아서 어차피 전학생이 많거든. 네, 여러 명. 초3 남아. 그래도 나는 10월 초에 하지 말고 이사는 가고 뭘 멀어요 되게? 4학년 1학기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네. 아니면 얘가 성격적으로 되게 습자리처럼 잘 빨아들여야 돼. 그냥 가서 왜 있는 둥 없는 둥 있으면서 적응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그래도 아들이라서 좀 낫다. 근데 내가 가자마자 튀고 싶고 내가 막 독점하고 싶고 막 이러면 애들이 싫어해. 현지에 있는 애들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사는 가고 거기 학원을 다니고 지금 다니는 학교를 조금 힘들더라도 3학년까지 마치고 4-1에 근데도 이사를 가면 전입을 하면 바로 학교를 더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배정을 바로 받거든. 초등을 또. 아이고 여튼 아이를 그러면 그냥 아니 이 봐봐. 한 25명 있는데 한 명 남자애가 왔어. 모든 사람이 쳐다보잖아. 누가 왔네? 어떤 앤가? 그럼 걔 행동 하나하나를 수십 명이 본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잖아. 여하튼 그러면 하여튼 아이가 일단은 학원을 다니면서 그 동네 분위기도 좀 알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도 조용히 처음부터 막 뭐 친하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고 친화력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할 거는 내가 이제 학군지에 갔다고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러지 마. 내가 이렇게 힘들게 나름 돈도 쓰고 희생도 했으니까 너 지금도 더 잘해야 돼 이런 부담 주지 말고 야 우리 그동안 얘네들은 1학년에서 달렸는데 우리 이제 뭐 2, 3년 늦었다 지금부터 막 속도를 내자 이러지 말라고. 그냥 3학년, 4학년은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중간만 해라. 중간만 하다가 5학년, 6학년 때 치고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특히 학군지로 오겠다는 엄마들의 가장 문제는 무슨 큰일을 하는 것처럼 난리 치면서 막 아이 잡고 본인이 힘들고 또 어떤 엄마들은 거기 가서 빨리 엄마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난리 치거든. 그러지 말란 얘기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동네도 파악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5학년 6학년에 안착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으라고. 예, 그러면 될 것 같다. 아시겠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대로 된 교육에 대해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부담스럽다. 저렇게 막 워딩을 딱 적어 놓으니까. 교육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제대로 된 뜻은 뭐냐면 부천에서도 대표, 목동에서도 대표가 제대로야. 그러다가 1등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뭐 어릴 때 1등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거기에서 주는 인프라에서 주는 많은 것들을 다 따먹어라. 그러니까 예서 미국 갔을 때 한국 수학하는 것만큼 바보가 어딨어.
그거는 그냥 루틴으로 하는 거고, 미국 가면 미국인하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일기 써야지, 라이팅 해야지. 이게 더 중요하잖아. 그런 식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이번에 시칠리아 여행을 15명이 갔는데 3명은 지방에서 오신 분이고 12명은 이 동네 사람들이었어. 다 대치, 도고, 역삼, 수서, 반포. 깜짝 놀랐어. 와, 난 그렇게 패키지 가서 그렇게 강남 사람들 많은지 처음 봤고, 또 이제 뭐 이제 친해지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자녀들이 다 미국에 있더라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두 가지를 아주 크게 느꼈지. 토이 가영님이 대치 초3 사고력 수학 다니는데 이제 교과 수학 진도 나가야 한다고 해서요. 선행 안 하고 뭐 하냐고들 하는데 저도 얼른 옮겨야 되는 걸까요? 근데 얘가 초3 사고력은 다니는데 별도로 교과 진도를 따로 빼진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재치동을 그렇게 하는데, 만일에 얘가 사고력 수학은 학원 다니고 교과는 그냥 디딤돌 기획만 하고 있는지 재학여고, 아니면 별도로 출상이 하면서 또 선행을 빼는지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3학년부터 최상위 수학이 이제 어려워져요. 심화 교재가.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 교과서의 교육과정에 있는 심화와 교재 심화의 갭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하면 심화에서 부족해. 예. 근데 얘가 사고력 수학을 얼마 다녔는지도 좀 중요해. 만일 엄마가 나는 그냥 뭐 3학년 끝까지 하고 싶다 이래도 상관은 없어. 근데 얘가 영어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중복으로 해도 되는데, 사고력 주 1에 뭐 교과 주 2에 이렇게 나가도 되는데, 예. 그거가 뭐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아시겠나요? 프레티님이, 코치님이 당시 뭐라도 하나 제대로 된 거 시키라고. 그랬어? 그랬어. 예. 그래서 이거를 뭐 나는 이제 어릴 때 초3 지금 3학년 지금 2학기 들어갔는데 사고력 수학을 다니고 있는데 내가 집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다 내가 초상위까지 풀린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교과서만 풀린다면 일단 심화가 들어야 된다는 거고, 요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이제 되셨죠? SM님이 한국 나이 초3 여자아이가 이제 미국 온 지 2년이 됐어. 온 연말에 귀임하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짧으면 내년 상반기, 길면 1, 2년 더 기회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2년, 2년 반, 3년은 아이들의 적응도가 달라요. 2년은 아직은 이렇게 한 70%가 한국이야. 그리고 30이 미국이야. 2년 반이 되잖아. 그러면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 3년이 되잖아. 그럼 오히려 한국이 3, 미국이 7이 될 것 같아. 적응도가. 왜냐하면 적응이 한 칸 한 칸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푹 뛰기도 하거든. 그러면 3년이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한국 교육은 재미없어. 나는 미국이 더 좋아. 이래서 애가 왔을 때 미국 가겠다 그래. 엄마 나 미국 다시 보내주면 안 돼? 나만 갈게.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어. 예. 이거는 적응의 문제야. 적응이라는 얘기는 편리하다. 아이가 3년을 하게 되면 미국이 편리해. 미국이 쉽고. 그리고 그때 왔을 때 한국 교육이 어렵거든. 그럼 얘가 힘들어해. 그래서 저는
영어가 웬만큼 되면 2년 만에 오고, 영어가 6개월만 더 하면 영어를 잘할 것 같아. 그러면 2년 6개월 해도 돼. 근데 3년이 된다. 그거는 얘가 미국에서 계속 교육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아. 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아직 학년이 어려요. 초3이야. 그럼 얘는 초2, 초3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되게 쉬워요. 미국에 수업 받는 것도. 그러다가 4학년, 5학년 되면 컨텐츠 자체가 되게 어려워. 예, 그래서 미국 수업도 만만치 않아요. 예, 예, 그것도 또 있다. 근데 얘가 단순하게 초등 저학년의 영어 교육만 한다면 더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긴 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치동에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1학기 때 예비 고1 이래서 학원에서 이제 시험을 봤어요. 몇 개 학원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중3, 3-1 아이들한테 고등과정이 다 끝날 정도의 선행을 요구하는 시험을 봐서 대치동이 한바탕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그걸 예비 고1 고시라고 해. 예비 고1 고시. 근데 그거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데 엄마들이 받는 상처가 크더라고. 내가 얘를 뭐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에 선행을 그렇게 많이 시키고 몇 바퀴 돌렸는데 그 학원 테스트 못 붙느냐 이래서 엄청 상처받았거든, 엄마들이.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 있으면 상처를 받는 거야. 그게 큰 의미는 없는데. SM님 맞아요. 그런데 확실히 적응이 좀 됐는지 지금 4학년 수업이 재미고 학교 가는 게 즐겁다더라고요. 언제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치? 근데 얘가 앞으로 1년은 더 해? 그럼 엄마한테 딱 얘기한다. 엄마 나만 두고 가. 아니면 안 돼! 이러고 데려와. 그럼 계속 한국에서 괴롭혀. 엄마 나 미국 가고 싶어. 미국 다시 갈래. 거기까지 해결해야 돼. 엄마가. 나라면 데려온다야. 그만해도 돼. 슈니님, 코칭인 지난번 라이브 때 소중한 답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8세 수원, 영유 2년차, MI 라이팅 때문에 속상하다는 질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조언을 주셔서 차근차근 잘하고 있습니다. 코칭이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어이구. 네네네. 네. 로라스님이 코치님 여행 잘 다녀오셨죠? 이채원 대표님과 라방에서 대치 명인 등록 시 샤밀리 할인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등록 시 카운터에 여쭤보니 모르겠다고 하셔서 혹시 할인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로라스님 그거는 그때만 해당이 된 거예요. 예, 그때만 해당이 되고 제가 지금은 명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계약이 종료돼서 예, 그랬는데 샤넬라고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혹시 가게 되면 이채한 대표님 라방에서 대표님이 할인해 주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를 팔지 말고. 근데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때는 됐을 거야 아마. 그때는 제가 명인 일을 하고 또 그게 약간 기분이잖아. 기분. 그게 어떤 뭐 쿠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표님께서 신나서 이야기하신 건데 뭐 대표님 마음이 변했다면 안 되는 거겠지. 그치? 항상 기회가 올 때는 그때 하는 거다. 왜?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 있잖아. 그렇죠? 예, 딱 아다리가 돼야 되는 거지. 참 그래서 공인들은 말을 참 조심하긴 해야 돼. 근데 뭐 기한이 있는 거지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거 언제까지? 그치? 그래요. 맞아. 그때 뭐 좀 할인해 주신다고 했죠. 사실은 이제 명인의 이제 실장으로 취직을 했거나 이런 분들도 자녀 할인이 좀 있거든. 그래서 그때 또 많은 분들이 또 하셨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요즘 명인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때 나이가 어렸어.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제
외국에 있으면 또 시차가 또 안 맞으니까. 또 딸이 이제 카톡이 왔어요. 우리 딸이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엄마 별일이 있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했대. 근데 원래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이런 거는 엄마나 할머니가 자식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딸이 나한테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여행을 잘하고 있고 좀 아프다. 그러더니 그러냐고. 그래서 확실히 부모 자식 간에는 그런 게 통하는 게 좀 있나 봐. 그렇죠? 네, PQ님이 초사 남아 내년 1월 목동에서 대치로 이사를 갑니다. 수학이나 국어는 대형 프랜차이즈를 다니고 있어서 전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영어는 목동과 대치 갭이 있는 것 같아 영어하고 레테를 준비할 것 같다. 지금도 레테를 준비할까요? 아니면 대치로 이사가는 준비할까요? 수학이나 국어도 전원을 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간판을 달아도 대치동에 있는 학원하고 목동에 있는 학원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 굳이 그럴 필요 없고, 1월에 목동에서 이사 오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전에 1월에 이사 오지. 그러면 12월이나 그러니까 겨울방학 전에 학원을 먼저 좀 알아보세요. 와서 학원을 알아보고 아이랑 테스트도 좀 받고, 예. 그러고 나서 해야 되고, 만일에 큰 학원이 아니라 또 적응하는 기간은 굳이 큰 학원 다닐 필요 없거든. 작은 학원을 다니면서 적응 기간을 갖는 것도 되게 좋아. 예. 왜냐하면 대치동은 종류가 많아요. 큰 학원이라고 좋지 않아. 대치동은 오히려 작은 학원이 더 좋을 수도 있어. 초등학생은. 그래서 내 생각은, 자, 이사는 1월이야. 근데 우리가 12월 말부터 겨울방학이잖아. 그러면 11월 말 혹은 12월 초에 미리 와서, 아이랑 와서, 주말에 와서 레벨 테스트를 좀 보세요. 몇 개 학원들을 갖다가. 근데 꼭 대형 학원만 가지 말고 좀 작은 학원도 가라고. 그래서 얘가 조금 백업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야지 된다. 그래서 전원도 별로 의미가 없다. 뭐 거기에 청담이 있다, 여기 청담이나 달라, 완전히 학원이. 예, 다르다. 그것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이승희 님이 코치님 늘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준비 님이 초1 여아가 분당 지역의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어학 쪽이 빠르고 잘한다. 학원 시험에서 거의 100점, 못해도 90점인데 학원을 옮기는 게 좋을까요? 대치 어학원 쪽 준비 중이긴 합니다. 준비님 아까 뭐 나한테 뭐 질문했었지? 관계된 질문인지 다른 질문인지 잘 모르겠다. 준비님 질문 안 했나? 나 했지. 뭐 준비했니 아까? 아까 저기 청신국제중. 근데 나는 여러분들이 아이들 있잖아. 둘째 얘기하는 거야. 그 학원에서 칭찬하는 거를 믿으면 안 돼. 100%. 그냥 학원에 칭찬하면 학원을 잘 다니고 있구나. 학원에서 뭐라고 하면 선생님이 버거워하는구나. 내가 더 준비를 해줘야겠구나. 이렇게만 이해해. 아니 얘네가 초1인데 100점, 90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학교 그 학원 수업을 열심히 따라가는 거 정도겠지? 그치? 그리고 아직 애긴데 뭐 분당 어학원이나 대치 어학원이나 뭐 차이가 날까? 나는 그냥 아이가 재미있게 다니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막 이런데 예민하게 굴지 마. 오히려 어느 학원 다니도 얘가 책을 원서를 계속 많이 읽는 게 중요해. 왜냐면 지금 계속 인풋의 기간이야. 아웃풋이 아니라. 어학원을 다니면서 맨날 원서 들고 있고 듣고 읽고 이러면 돼. 쓰고. 이거는 의미가 없다. 어디든 그때그때 너무 여러분이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마.
그거 너무 힘든 일이야. 그리고 의미도 없고. 리뉴님이 초이와 경시대에 준비해서 나가보는 게 좋을까요? 성대 경시대에는 난이도가 높던데 준비를 해서 나가보는 경험이 필요할지요? 선행은 3학년 2학기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교과심화 공부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경시대에는 나가는 게 좋은데 초3부터 그리고 성대경시나 어떤 경시대 사이트에서 기출문제집이 판매 기간에 꼭 사서 풀어봐야 돼. 네. 이유는 3학년부터 심화가 중요하고 또 그런 어려운 문제를 도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전국에서 내가 100분율로 30% 안에 들면 상위 나는 방향에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3, 4학년은 가라 그래. 1, 2학년은 큰 의미 없다. 큰 의미 없다. 1, 2학년 때는 사고력 수학을 많이 해야지. 두뇌 개발을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뭐 사고력 수학이 의미가 없다는데 그거는 그들이 타겟이 상위권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야 돼. 어떤 방송을 볼 때 이 방송이 상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중위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영어도 수능 영어만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고급 영어를 원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이 채널의 특성이. 근데 여러분 그걸 똑같이 생각하고 이 채널은 인기도 많고 사고력 수학할 필요 없대. 영어도 안 해도 된대 라면 그거는 중하위권 애들인 거야. 중하위권 애들을 만드는 거야. 우리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 그치? 우리는 최고로 높은 아이들을 만들려는 모임이잖아. 이게 다르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수미님이 샤론코치님은 늘 지혜롭다고 느낍니다. 그래? 왜 그럴까? 제가 또 우리 남편은 나를 맹순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맹한 구석도 또 굉장히 많고 관심 없는 구석도 많아요. 또 관심 없는 구석도. 근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건 굉장히 열심히 하죠. 예, 좋아하고. 어제도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 근데 편집을 거의 한 서너 시간 하고 잤다는 거 아니야. 쓸데없이. 나한테 숙제니까. 용돈 관리하는 것부터. 자, 봐봐. 초등학교 2학년은 돈을 버는 나이야, 쓰는 나이야?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버는 사람, 쓰는 사람, 모으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 모은 거 투자는 관리라고 할 수 있어. 다 다르지. 누구 A는 돈을 벌지만 쓰는 거는 B나 C가 쓸 수도 있는 거고 A는 돈을 벌고 B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많잖아. 그치? 돈이 어떻게 활용되느냐는. 아이는 뭘 하는 애냐면 쓰는 나이야. 우리 애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의 크기를 알아야 돼. 내가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10,000원을 준다. 10,000원의 교환 가치를 알라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해. 이 10,000원이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 아니면 우리 집 전체가 인컴이 얼마다. 우리 집 만일에 인컴이 뭐 한 400만 원이라고 치자. 그러면 400만 원에서 관리비 내가고 이제 기본으로 탁 나가는 돈 있잖아. 실제 우리가 가처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야. 즉 생활비로 내가 200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실생활비가. 근데 여기서 10,000원의 그 비중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아이가 일주일에 10,000원이면 40,000원 쓴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 크기 알아야 되고 교환 가치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거를 네가 모았을 때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희망도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제일 인생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뭐냐면 내 돈은 아끼고 남의 돈은 막 쓰는 사람이야. 인성제로.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일에 밥을 먹어. 야, 내가 살게. 이랬을 때 남이 살 때는 비싼 거 시키고 지가 살 때는 싼 거 시키는 인간들 있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인간은. 난 그렇게 생각해. 남의 돈도 내가 아낄 수 있어야 되고 내 돈도 적정하게 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어릴 때는 교환 가치를 꼭 생각하라 돼.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뭐 여러분이 막 우리 애는 운동화 한번 빨아서 얼마 준다. 이런 거는 미국식이야.
그건 말이 안 돼. 우리나라에 안 맞아. 애들은 웃기지. 아니, 할머니 만나면 할머니가 5만 원을 주는데, 기본이. 이거 막, 뭐 설거지 한다고 얼마, 이게 애들 장난 같지 않겠어? 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니다.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리 여러 곳을 네, 그러세요. 네. 퍼펙트, 네, 지유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특히 학부모 만날 때, 그렇게 돈 안 내는 엄마들이 있지. 그러면 만나지 마. 말만 번듯하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 내가 무슨 파출부도 아닌데, n분의 1을 낼 때 왜 돈 안 내고, 막 심부름하는 엄마들이 있지. 그만 못 사는 엄마도 아니야. 아니, 세상 빈대지. 나는 그런 엄마 만나지 말라 그래. 한 번은 내가 사줘, 밥을. 그 다음부터는 만나지 마. 그것도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천하얌체들 있어. 천하얌체들. 좋은 사람 아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그래. 똑같아. 굳이 그럴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적당히 서로 주고받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인생을 살면서. 표현이 시원시원해? 그래? 레코드 업 트래블님이 사고력 수학과 교과 수학을 병행 중인 평범한 초사 여아. 근데 초사가 사고력 수학을 계속하는 거는 평범한 건 아니야. 보통 그만해도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사고력 수학을 계속해오고 좋아해서 CMS를 이렇게 올리지 마. 그러면 CMS인지 CMS인지 여튼 CMS겠지. C니까 6학년까지 아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사고력선 다니게 하고 싶은데 코치 의견 궁금합니다. 얘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고 국어를 잘한다면 오케이. 근데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짓. 명확해? 시원하지 표현. 얘가 지금 4학년이야. 그러면 얘가 영어를 갖다가 쓰고 말하고 이런 포스킬스 영어가 잘 돼 있고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국어도 기본적으로 얘가 지금 우공비 같은 거 풀어야 돼. 그런 과목적으로 다 조화롭게 잘 되면 난 콜이야. 좋아. 근데 그게 안 돼 있어. 밸런스가. 과학도 안 돼 있고 사회도 안 돼 있어. 그럼 이거는 웃기는 거야. 이거는 허세야. 그리고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게 밸런스가 맞으면 해라. 대치동도 아주 극히 일부 애들은 초유까지 해. 근데 걔네들은 정말 과거 영재호 갈 라인 애들. 그런 애들. 보통 아이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 알아야 돼. 민정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민정님이 아닌가 봐. MINEJUNG님이네. 마인정이네, 마인정. 미안. 민정님이 또 있어가지고. 사립초 영어 수준별 상이다. 국사가는 보충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니야. 그럼 굳이 필요 없어. 국사가 보충이 더 중요해. 그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있잖아, 이 사고력을 너무 많이 하는 애들은 그게 재미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되게 지적으로 우월하다는 의식도 가져요. 왜냐하면 교과 문제랑 다른 것들 푸니까. 근데 우리가 수학은 교과가 더 중요해. 수능 보는 거야, 수학은. 피아노쿠님은 코치님 목소리를 들으니 잃었던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앞으로도 라방 자주 부탁드려요. 나 라방 자주 했는데 자기가 안 온 거 아니니 혹시? 내가 시칠리아 가서도 라방을 했다. 여러분들 그치? 나도 지금 되게 기운 없었고 아팠고 오늘은 그리고 이게 내가 사무실을 4분의 1로 줄였어. 연구소에는 큰 강의실도 있었고 상담실도 있었고 스튜디오. 근데 이번에는 4분의 1로 줄여서 스튜디오만 꾸미는 거거든. 그러니까 짐이 얼마나 많겠어. 정말 많이 벌었는데도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또 벌어야 돼. 또 벌어야 돼. 또 벌어. 그러니까 바보야. 사놓고 버리고 사놓고 버리고. 내가 부엉이가
지혜의 동물이잖아. 우리가 미네르바 뭐 이런 거 알지 여러분들. 그래서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또 나무로 조각한 부엉이를 많이 샀다. 아까 정리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정말 짜증나게. 아이고 내가 나를 혼내야지 누구를 혼내겠어. 여하튼 뭐 뭔가 뭐 해보자. 집에서만 책 읽고 동영상 보며 영어 공부한 아이예요. 책 읽고 동영상 보고 쓰기 말하기도 돼야 돼. 쓰기 말하기. 그리고 주니어 토플 방향으로 나가야 돼. 주니어 토플 방향. 퍼펙트 지윤님이 초3 여아 SR이 4.7이 나왔는데 3점 후반대에서 4점 초반대 책을 읽고 르네상스 읽기 문제를 풀었더니 정답률 60점대. 챕터부 읽긴 했는데 정답 낮으니 책을 더 낮게 읽어야 될까요? 집에서만 책 읽고 동영상 보면 영어 공부한 아이다. 자 봐봐. 알았어. 봤어. 이게 있잖아. 내가 이 학습이라는 거, 특히 어학이라는 거는 봐봐. 읽었어. 인풋만 됐잖아. 그럼 뭐가 되니? 이 안에서 체화가 돼야 돼. 체화가 돼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이 과정이 필요하지. 발효 과정, 분석 과정, 아니면 쌓이는 과정. 인풋만 했는데 얘가 막상 푼데 리딩 컴프레hension이 안 되는 거야. 리딩은 됐는데 리딩 컴프레hension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부족하겠어? 그냥 즐겁게 읽었지만 논리적인 거라든가 법적인 거라든가 어법이나 문법 이런 것들이 안 된 거지. 분석력이 안 된 거지. 한 단계 업이 안 된 거잖아. 그치? 이거는 낮춰서가 아니라 훈련이야. 훈련을 안 해서 그래.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리딩 컴프레hension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우리가 해리포터도 교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보문고나 이런데 원서 코너에 가면 리딩 컴프레hension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못 푼다라는 게 컴프레hension도 안 되지만 아웃풋 내가 단어로 법에 맞게 잘 쓰는 아웃풋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거는 영역이 밸런스가 안 맞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4스킬즈로 하라는 얘기지. 공부를 집에서만 책 읽고 동영상 보면 다 이래. 그래서 나중에 자 봐봐. 들은 대로 말하고 읽는 대로 써야 되는 거야. 그치? 들어. 그치? 읽기도 해. 근데 내가 읽은 거를 다시 나의 의견을 얹어서 말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늦지는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어학원에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이승희님이 코치님 같은 반 애기 엄마라 늘 만나는데 제가 언니예요. 근데 항상 제가 돈을 써요. 저를 만만히 보는 걸까요? 왜 돈을 안 쓸까요? 진짜 관계 끊기가 힘드네요. 저를 이용하는 건가요? 네. 처음에는 이제 왜 언니들은 보통 베풀잖아요. 한국인의 정서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 고마워 미안해 하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항상 저 언니가 돈 내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가 조금 들래도 저 언니가 알아서 내잖아. 루틴이 된 거야 그분한테는. 네. 그래서 만일에 승희님이 내가 돈을 써도 나는 기분이 안 나빠 하면 만나는 거고 돈을 쓰면서 기분이 자꾸 나빠져 그러면 안 만나야 돼. 네, 안 만나야 돼. 저도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계속 돈을 안 내.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내가 했어. 오늘은 누구 엄마가 내세요? 이렇게 내가 이랬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래서 내가 후회를 했지. 아이씨 그 말 안 하고 그냥 헤어질걸. 사람 막 웃겨졌네. 근데 안 내 그런 사람들. 안 내. 너무 당연히 여기는 거야. 네. 같은 반 애기 엄마 안 만나는 거로. 굳이 만날 필요 없다는 거.
안 내요. 많아, 저런 사람들. 많아. 근데 약간 부부간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 어떤 분은 남편이 돈을 안 내. 아니면 어떤 분은 부인이 안 내. 저는 그것도 부부간도 좀 싫더라고. 너무 그러는 거. 그리고 약간 얄미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낼 때도 있고 그러는 거지. 좀 아니다. 정확히 판단하셨네요. 4대 영역 중 쓰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쓴다는 거는 내 생각을 쓰는 것도 있지만 답을 쓰는 것도 있어. 그치?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마인정님이 6세 여와 집중력이 부족한데 어떤 걸 해주면 집중력이 길러질까요? 영어 학원에서도 수업 진도, 페이지 문제 풀고 그림 그리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영어 학원에서도 수업 진도, 페이지 문제 풀고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얘가? 6살은 집중력이 없는 나이야. 짧아. 지금 현대 어른들도 집중력이 짧잖아. 그렇죠? 근데 언제 집중력이 생기지 우리는? 이 아이가 관심이 있는 걸 할 때. 주제가 있거나 뭔가 있거나. 또 어떤 거는 또 있을 수 있냐면 얘가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애들은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속도가 시속 30km인데 선생님이 시속 10km로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10km 안에 얼른 알아듣고 20km는 딴짓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건 많아. 왜 이러는지가 되게 많아. 근데 엄마가 좀 관찰해 보세요. 얘가 이게 쉬운가, 이게 어려운가, 이게 재미가 없는가, 얘는 언제 신나는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아이가 6살인데 무조건 거기 가서 집중할 수는 없어. 얘가 무슨 어른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잘 보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공개 수업이라든가 관찰을 많이랑 얘기를 좀 한번 해보든가. 그래서 안 맞으면 그 학원 안 다녀야지.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관심이 있을 때 집중력은 생기는 거고, 그 집중력을 계속 자극을 해서 연결되는 걸 던져줄 때 집중력은 이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된다. 오케이, JI님. 좋은 말씀이네요. 네. 퍼펙트 지훈이 코치님, 아이가 가야 할 학원이 별로 없어요. 4대 영역 중 쓰기가 자기 레벨보다 낮아서 학원 반배치가 어려워요. 라이팅만 과외 붙이는 게 나을까요? 아이가 학원 가는 건 숙제가 많아서 거부하고 있어요. 네, 뭐 원어민하고 아니면 화상 영어를 하면서 화상 영어에서 라이팅도 있어요. 예, 그거를 하셔도 돼요. 이승희님이 같은 반 애기 엄마랑 안 만나는 걸로. 근데요, 계속 그 엄마 카톡이 없는. 카톡을 받으세요? 예, 카톡이 받으세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게 안 만나다가 나 너랑 절교할 거야가 아니라 만나지만 않으면 되잖아. 아니면 만나도 그냥 돈을 안 쓰게 만나면 되잖아. 점심시간에 안 만나고 뭐 잠깐 티타임을 한다든가. 아니 티타임도 그냥 텀블러에다가 커피 타가 그냥.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언니가 이제 돈을 안 쓰는 걸 눈을 깨달아야 돼. 눈치를 채야 돼. 그러면 연락을 안 할 거야. 연락을 안 할 거야. 왜 만나자 그래. 그러면 그럼 아파트 우리 놀이터에서 잠깐 봐요. 이러든가.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돈을 안 쓰겠다는 걸 보여줘야 돼. 안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만나면 안 만나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안 쓰겠다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렇게 한번 해봐요. 티내게. 그러면 될 것 같은데? 마인선이 맞아? 그렇잖아. 그렇지? 한번 해봐. 아이들이 어떻게 집중력이 있어? 어른도 집중력이 없고 여러분도 집중력이 없으니까 맨날 릴스 보고 있잖아. 세상이 그런데 뭐 아이들이 무슨 집중력이 있겠어? 그림 그릴 때 집중력 그봐. 애가 좋아하잖아. 그러면 그림을 그리는 거를 영어책을 보고 베끼거나 영어책에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것들 다 연결하면 돼. 미미님, 초일 여아 대치 트윙클.
다니다 힘들다 해서 쉰 지 4개월째. 책만 많이 읽게 하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글 책을 선호하면서 원서는 잘 안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이 불안해서 어딘가 보내야 할 것 같아 집 근처인 서초 IEM이나 MI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님 영국문화원을 편히 다니는 게 나을까요? 과외도 생각 중인데 이래저래 고민만 있네요. 그러니까 사는 데는 어딘 거야? 서초에 사는 거야? 서초에서 배치 트윙클까지 다닌 건가? 초1은 굳이 영어학원 안 다녀도 돼요. 근데 엄마가 4가지 영역으로 공부는 봐줘야지. 영국문화원은 어디에 있는 거? 광화문에 있는 거? 너무 멀지 않아? 너무 멀어. 반포. 그러지 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들이 번아웃이 되는 거야. 뭐하러 이렇게 반포에서 대치까지 와 학원을 갔다가 내가 오지 말라 그러잖아.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트윙클이 얼마나 빡세게 시켜. 그런데 뭐하러 다녀 힘들게. 안 해도 돼. 근데 그렇다고 영어를 끊으면 안 돼. 주 2회나 3회는 쫄래쫄래 다녀야 돼. 1시간 반 정도라도.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아니면 영어 도서관 같은 데를 한번 가보든가. 그 대신에 컴프레hen션이 되는데, 요즘 영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설렁설렁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한글책 읽어야지 당연히. 포인트는 뭔지 알아? 한글책의 지적 수준과 원서의 지적 수준이 맞으면 좋은 거야. 만약에 얘가 영어 원서는 더 많이 읽어? 한글책은 좀 쉬워. 초1이니까. 그치? 그러면 뭐가 있냐면 이게 가독, 읽을 수는 있으나 정서적으로 소통이 안 될 수가 있어. 내가 레벨이 지금 초1인데 초3 원서 읽는다 여러분 좋아하지? 아니야. 모르는 거 읽는 거야. 가독만 되는 거야. 내 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영어 괜히 읽어. 근데 엄마가 만일에 한글책에 영어 버전 되는 것들도 있거든? 그것도 한번 찾아봐. 같이 나오는 것들도 있어. 네. 영국문화원 no. 과외보다는 영도가 더 좋을 것 같다. 영어 도서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펠트님, 제가 오늘 질문이 많네요. 그래, 질문 그만해, 이제. 너무 많이 한다. 다른 사람이 할 기회도 줘야지. 그리고, 퍼펙트님, 다른 사람 질문을 드리면서 내가 또 해답을 얻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무 많이 질문하지 마. 1개, 2개만 해도 되는 거야. 너무 많아, 지금. 미안한 거야, 그러면, 남한테. 왜냐면 이게 타이핑도 빨리 해야 되고, 이게 또 질문하는 스킬도 좀 있거든. 옛날에는 내가 못 될 때는 한 사람밖에 안 해줬어. 근데 요즘은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니 그나마 기회가 많이 간다. 그래도 이거는 내가 답을 해줄게. 아이가 한국어 책을 잘 안 읽는다. 고작 읽어야 문고이고요. 전 사회가 역사 같은 지식책도 많이 읽히고 싶은데 아이 취향을 존중하며 기다려야 될까요? 얘 지금 아까 몇 학년이지? 여러분은 3학년. 읽어야 돼. 읽어야 되면 일단은 교과서 책을 먼저 읽어. 교과서, 수록, 도서. 그래서 관계된 책들을 먼저 읽히세요. 읽어야 돼. 무식해서 안 돼.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이승님 역시 코치님은 명쾌하고 지혜로우신 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갑니다. 저희 아들 5학년인데 같이 듣고 있어요. 아들도 코치님 강의가 재밌다고 합니다. 5학년이 또 아들내미가 엄마 앞에 탁 앉아있구나. 이럴 때가 좋은 거야. 아들이 애인일 때 우리가 많이 행복하죠. 그러다 이제 아들은 점점점 다른 여자를 찾으러 다닌다. 그것도 괜찮다. 안 가면 어떻게 가야지. 아들 화이팅. 5학년이면 이제 사춘기도 되고 이제 2차 성징도 나타나고 하겠네요. 영도는 다니는데 라이팅과 스피킹. 영도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있다면 라이팅 스피킹 해야 되고 만일에 없다 그럼 화상 영어라도 이용하세요.
예, 이거 수업해야 된다. 퍼펙트님, 오버했어? 아니, 뭐, 질문은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다는 얘기지, 뭐. 콩님이, 6세가 라이팅이 부족해서 단어 쓰고 외우는 것을 시작했는데, 쓰는 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 재미를 붙이고 할까요? 6세는 쓰는 거 싫어해. 왜냐하면, 아직 이 손가락이 소근육이 발달이 안 돼서 연필을 짚고 그 어려운 영어를 쓰는 거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그냥 쓰는 거 대신에 말로 해서 엄마가 녹음해줘. 엄마가 얘가 말을 하라 그래. 영어로 말하라 그래. 그럼 엄마가 들어. 그리고 요즘은 또 뭐 에버노트 이런 것도 다 되지 않나? 영어로 말하는 것들도 다 그 쓰기가 되지 않아? 그 저기 라이팅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런 앱도 요즘 많잖아. 그러니까 굳이 왜 애기를 갖다 쓰라 그래. 힘들게. 말을 하라 그래. 수다를 떨라 그래. 그걸 갖다가 녹음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변환해. 그럼 되잖아. 우리 핸드폰 기능도 되지 않아? 핸드폰 얘가 한 거를 녹음해. 그럼 그게 글자로 나오지? 그럼 되잖아. 거기다가 이제 약간만 살짝만 뭐 문법 같은 거 단어 같은 것만 조금씩만 고쳐줘. 너무 많이 고치지 말고 애가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신나게 하라고. 왜 굳이 이걸 갖다 손으로 쓰냐고. 애들이 뭔 죄를 져서 너무 힘들어. 안 해도 된다. 레코드님이 4학년 딸도 같이 시청 중이에요. 관심 있게 잘 듣는데. 아이고 기특해라. 4학년. 3학년 4학년은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이제 과목이 들어가야 돼. 과목.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론코치 클래스가 학부모 강의 플랫폼이 있잖아. 초등고 클래스를 내가 꼭 들으라 그래.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럼 여러분이 이 많은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아이들이 특히 여아야.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과가 있고 문과가 있다. 그러면 사실 없어야 되는데 2028에 고교학점제 2025 되고 2028 대학을 변해도 실제로 입시를 까잖아. 문이과가 있어. 없어지지 않았어. 문이과 있어. 근데 이과가 의대만은 아니야. 이제 이과는 뭐다? 공대. 그것도 컴퓨터 사이언스. 그럼 여자아이들이 좀 취약할 수 있어.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과학에 익숙해야 돼. 그래서 과학은 그 학습의 목표가 모든 일을 위한 과학이야. 그래서 물생지화, 그 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CS. 이 5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4학년 딸도 꼭 과학학원을 다녀라. 이론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리고 방과 후로 꼭 코딩을 배워라. 컴퓨터 관련된 걸 다 배워. 그게 더 아주 잘할 수 있는 방법이야. 늘 불안할 때 한 번씩 여쭤보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사소한 게 어디다 물어보기 좀 찝찝하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그걸 마치 약점이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왜 힘들고 어려운 걸 남한테 말했을 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약점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근데 우리 여기서 하는 거는 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인스타를 또 굳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여러분이 올린 글이 다 지워져. 그게 좋아.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야. 내가 유튜브로 하면 유튜브 댓글이 다 남아. 근데 인스타를 하잖아? 여러분이 막 올리지? 그치? 다 없어져. 걱정하지 마, 여러분. 그러니까 편하게 해도 돼. 편하게 나한테 질문해도 돼. 그리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 우리 팀들이 그거를 이제 쪼개서 쇼폼으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여러분이 노출 안 된다. 근데 만일에 내가 멘트를 예를 들어서 만일에 누구님 했다고 치잖아. 그럼 내가 그들한테 얘기를 해. 이름 빼. 지역은 넣을 수 있어. 학년아 이름 빼라 그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다 보호해주고 있어. 여러분 그거 아니? 내가 여러분들 보호해주는 거? 나는 그런 거 가지고 활용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너무 많은 질문들이 있잖아. 누구나 다. 그 누구한테 물어봐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엄한테 물어보면 막 할 필요 없다. 웃기는 애들아. 지들이 뭘 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 수준이 너무 낮은 애야. 아니 어떻게 7세, 8세, 9세 내가 그렇게 사고력속이 중요하다고 두뇌 개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고. 바보 아니야. 자기들은 그 정도 애들밖에 못 키우는 거야. 그래서 그래. 그런 말 믿지 말아라. 콩님이 네 그럴게요. 네. 레코드님
요즘 코딩 열심히 배우겠다. 잘하고 있어. 그래, 자신. 그리고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공부는 뭐냐면 독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모국어 잘해야 되고, 그리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 영어는 도구야. 과학을 잘하려도 수학을 잘해야 되고, 특히 컴퓨터 사이언스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돼. 이게 다 연결되는 거야. 다 연결되는 거. 카렌님이 완전 공감됩니다. 네. 레오백님이 초일 차분한 남한데 예체능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지 공부하는 게 더 싫은가 봐요. 오늘 공부할 거 하자고 하면 나가서 공차려 그러고 예체능은 언제까지 보내야 될까요? 아니 예체능을 잘하는 건 좋은데 기본적인 공부 안 하면 안 돼. 사실 운동은 있잖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여러분에게 운동을 시키라는 거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체력, 지구력, 인내력 이런 거 키우려 운동하는 거야. 우리가 뭐 나이 든 사람도 왜 PT 받고 근력 키우려 하는지 알아? 놀으려고, 건강하려고. 그래서 안 돼. 그거는 일정에 잡아야 돼. 일정 잡아. 그거는 주간계획표 넣어야 돼. 놀기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 완전히 몸에 배이면 안 돼. 무슨 한량을 만들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건 하는 거다. 옥진님이 감사합니다. 네. 차분하고 소심해서 예체능을 많이 하는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간계획표에 공부 시간을 넣어야 돼. 공부를 반드시 넣어야 돼. 이거 이때 못 잡으면 얘 공부 안 한다 나중에. 거기다 막 사춘기 와봐. 공부 습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사춘기가 오면 우리가 걷잡을 수가 없어. 그건 안 돼. 제나님이 매번 눈통만 하다가 처음 질문을 하는데 질문을 전체를 다른 데서 하든가 여하튼 다시 올려봐. 전체를 갖다가. 골드님이 초2 겨울방학 때 첫 한 달 스쿨링을 가려고 한다. 해외 국제학교 스쿨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희 그 연구소에서도 캐나다에서 하잖아. 캐나다에 여러분 그 캐나다는 특히 밴쿠버는 도시만 가운데 밴쿠버 다운타운이 있고 점점 내려가는 거거든. 뭐 버나비, 포키틀라, 뭐 서리. 근데 그 더 아래쪽은 인도 분들이 많아. 그리고 더 또 멀리 가면 너무 춥고 너무 오지고 사교육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스쿨링 갈 때 학군지로 가야 돼. 그러면 이제 웨스트 밴쿠버나 노스 밴쿠버 이런 데가 밴쿠버에서는 학군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야. 만약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와. 서울에 오고 강남에 오는 거랑 뭐 저기 지방 어디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거랑 그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그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제발 학군지를 가라라는 거. 4개월인데 외국은 북미권은 겨울방학이 겨울에도 수업을 해. 3주는 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걸 스쿨링이라 그래. 그리고 1주는 지역에 그냥 액티비티 중심으로 하는 캠프를 하는 거야. 학교에서 하는 캠프, 지역에서 하는 캠프. 근데 이 스쿨링도 내가 ESL로 들어가느냐 별도 아니면 본 수업을 들어가느냐에 또 다 달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학교에 사립에 그리고 본 수업으로 들어가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 초2는 이제 우리가 초2도 가면 아마 초3으로 들어갈 거야. 그레이드 3를 들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그거가 사실 거기에 그 수입이거든. 그럼 굉장히 또 우호적으로 잘해주기도 하고 재밌어요. 예. 근데 엄마랑 같이 가야 될 거야. 초2까지가 혼자 가기는 어려워. 부모가 함께 가. 저희는 그거를 픽캠프라 그래. 페어린츠 캠프. 그래서 엄마랑 아이랑 같이 가서 스쿨링에 넣는 거거든. 그래서 2명인데 거의 1명 가격 정도로 우리가 맞춘 캠프가 있어요. 나중에 SCC 리아 캠프라는 건데 나중에 공지를 할게요. 리틀 뮤스님이 질문한 것들이 많다고도 다른 분들 질문과 코치님 답변을 듣다면 제 질문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하는 게 좋아.
듣는 것만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7세 남아 키우고 있는데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채널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상위권을 타겟을 하느냐 중위권을 하느냐 그냥 나는 공부 안 시켜도 되느냐를 구분해서 채널을 나는 선택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답이 달라. 어떤 답이라고 정답은 없지. 그치? 근데 여러분의 수준을 좀 맞춰서 해라 라는 걸 난 꼭 말해주고 싶어. HRRAENG님이 초2 여아 책 읽기에 흠뻑 빠졌어요. 주로 문학책을 좋아해요. 그런데 책에 빠져있다 보니 집에서 하는 공부에 지장이 생겨요. 예를 들면 수학 문제집 3장 풀 거 1장밖에 못 풀게 되고 책을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문제집 1-2장 더 풀자고 책을 그만 읽게 하는 게 맞을까 싶기도 하고요. 초2가 문학책을 읽는 거는 스토리텔링이야. 그 스토리의 재미를 느껴서 궁금해지고 왜 우리가 만화책을 못 끊는 거하고 똑같아. 이 시기는 그런 걸 많이 읽을 시기야. 뭔가 상상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읽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거는 나중에 국어 공부랑 영향은 별로 없어.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면 국어 시험은 잘 볼 것 같지? 아니야. 이거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해. 근데 취미하고 본업인 공부하고 밸런스가 맞아야지. 취미를 여러분은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취미야. 그래서 어떻게 주간계획표 만들어서 공부하고 짜투리 시간에 해도 되고 아니면 독서 시간을 확보해줘도 되고 시간을 지켜야 돼. 이거는 공부가 아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돼. 오늘 조금 내가 냉정하게 얘기했다. 그치? 근데 이거 공부 아니야. 애들이 그냥 재미있게 보는 거야. 아니 우리가 뭐 이래서 유튜브 같은 것도 깔깔거리면서 보는 건 공부가 아니지 않아? 그건 보는 거잖아. 저스트잖아, 저스트. 그치?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봤어. 근데 그거를 내가 딕테이션도 하고 받아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상으로 Q&A도 만들고 또 내가 새로 쓰고 그게 공부야. 어떻게 그냥 just listening 이게 공부니? 공부 아니야. 그럼 나도 맨날 외화 보고 일본 영화 보는데 그럼 내가 엄청 잘해야 되지 않아? 그건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enjoy. 공부가 아니야. 공부는 그렇게 즐겁지 않아. 고통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을까? 코치님 저희 아들이 피아노 학원을 3년 다닌 전혀 발전이 있어요. 그만 보내야 될 거야. 애가 싫다고 하면 그만두고 애가 다니고 싶으면 다녀. 그냥 피아노 학원 가서 치다가 지가 어느 순간 현타 오겠지. 이 길은 아닌가벼. 그래도 피아노 소리를 계속 듣고 괜찮잖아. 거기가 뭐 유해한 환경은 아니니까. 엄마가 판단하지 말고 애가 판단해라. 몬스터님이 수준별 콘텐츠에 따라 답이 다르다. 그치? 그렇지? 캠프는 언제 올라올까요? 이번에 북중미에서 월드컵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월드컵이 같이 일어나. 그래서 여름 캠프는 원래 7월, 8월 캠프가 있는데 7월 캠프는 안 돼요. 호텔을 구할 수가 없어. 거의 많이 그럴 거야. 8월은 3주 정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겨울 캠프는 1월에 가는 거야. 1월 한 달. 그러니까 우리가 10월, 11월에 아마 여러분 공지를 할 거야. 그때 하면 돼요. 예, 딱 갖고 있다가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 뭐 이웃, 뭐 인스타 팔로우 다 하고 있잖아. 그때 이제 공지에 올릴게요. 예,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좋게 배워라. 제대로. 어차피 하는 거, 그거 난 중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아이들을 뭐 비싼 옷, 그 다음에 뭐, 막 명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아이들의 수준.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먹거리는 좀 중요할 것 같긴 해. 좋은 음식을 먹는 거 왜 몸이 만들어주니까. 그렇다고 뭐 100% 유기농할 필요는 없지만 제철 음식을 먹는 거 되게 중요하지. 그 대신에 MSG를 좀 덜 넣은 거, 순수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많이 먹여서 건강하게 키워라. 그런 거. HRRAENG님은
역사, 과학, 인물 이런 책들도 보면 좋겠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 과학, 인물은 그런 책을 보라고 하지 말고 교과서에 누가 나와. 이래서 교과에 장영실이 나왔다. 그럼 장영실 책을 한 권 줘. 연계 독서를 시켜. 교과서를 어차피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 그럼 내가 교과서 이외에 다른 책을 공부해서 내가 발표를 할 수 있어. 그럼 애가 자신이 생겨.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아니까. 그게 지적 호기심이고 이게 자신감을 얻는 거야. 똑같이 하는 게 무슨 자신감을 얻어? 내가 뭔가 하나 다른 큐가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항상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수록 도서는 전문을 읽어라. 관계된 거, 인물이든 사건이든 지명이든 연계 독서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얘가 알맹이가 만들어지, 얘의 관심사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보면 좋아. 아니 어떻게 그런 게 없겠냐고. 인물에서 누가 나왔어, 관심 있는 거. 아니면 이래서 이런 게 있다. 어떤 점이 있으면 옛날에 아이가 그렇게 공주만 좋아한대. 핑크만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얘가 공주를 좋아하면 공주가 입은 옷을 연구해. 그래도 패션이고 그것도 다 과학이잖아. 그치? 얘가 공주를 좋아해. 공주가 다닌 성을 공부해. 그것도 건축이잖아. 그리고 역사잖아. 공주가 사는 시대상도 알아보면 되잖아.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여러분이 조금만 머리를 쓰면 우리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이제 오즈모를 이제 막 찍으니까 사람들이 오즈모 포켓3는 잘 모르고 다 고프로인 줄 알아. 고프로는 사각이야. 다르거든 디자인이. 근데 어서 이제 듣긴 들은 거야 고프로라고. 찍었어. 그러면 나도 이제 들었는데 이게 패키지를 같이 다니니까 15명이 다니니까 아무리 찍어도 그들을 다 잘라버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내 영상에 그들을 넣을 수는 없잖아. 초상권도 있고 다 잘라야 돼. 그런데 내가 자연하고 이제 우리 남편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 그럼 거기다 내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그날 들었던 지식들을 넣어야 돼. 그래야지 보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지. 거기다 BGM도 깔아야지. 자막도 없는 자막도 넣어야 되지. 뭐 이 카페에 대해 소개도 해야지. 그렇잖아. 나도 내가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리스 시대에는 반원형 극장이고 로마 시대에는 왜 원형 극장일까를 여러분 알아요? 그 내용? 나도 몰랐지. 3세기 때 만든 극장은 반원형이야. 왜? 그때는 공연 위주였어. 근데 로마 시대는 뭐 하지? 검투사들 나와서 거기서 경기를 하잖아. 사람을 죽이거나 투를 하거나 이러다 원형이 돼야 되는 거야. 목적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극장도. 그런 것들도 우리가 되게 배우는 거거든요. 재밌잖아. 그럼 일상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역사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야. 난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고. 이해되겠죠? 자, 교과서 필수. 당연히 교과서 있어야지. 교과서 있어야지. 그리고 교과서를 이제 하나 팁 줄게. 지금 이야기가 됐지만 보통 난 방학 때 뭐 하라고 하냐면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라 그래. 동그라미 치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 모르는 용어, 혹은 전학년 때 배우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예습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나의 무기야. 게임할 때도 아이템이 많아야 되잖아. 우리 애들이 무기가 많아. 그럼 어떻게 수업 시간에 얘가 얼마나 신나겠니? 얼마나 발표를 많이 하겠어. 그치? 되게 중요해. 제 코치님을 뵌 지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방송도 열심히 찾아 듣고 노트에도 적으면서 본받으려 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가정도 솔직히 훌륭하게 이끄신 것 같고요. 제 나이 45인데 모아놓은 돈도 바닥이 되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코치님처럼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왜 돈이 바닥이 됐지? 바닥이 됐으면 지금부터라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에도 적금을 들고 1번. 왜냐? 어떤 성공을 하든 제일 필요한 건 자본금이야. 자본금 있어야 돼. 여자들이 일할 때 자본금은 한 달에 100만원 월세 내는 거야. 사무실 있어야 돼. 어떤 일은 집에서 하지 마. 너무 힘들어. 난 집에서 하는 거는 반대야. 어쩔 수 없더라도 나가라. 궁극적으로 사무실을 얻어야 되라. 그러면 1000만원에 100만원은 얻어야 된다. 그런 거 하나.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전문가가 너무 막연하잖아. 나는 지역 전문가가 되라 그래.
지역 전문가. 그래서 내가 샤플 아너스, 그게 마케팅 강의인데 지역 전문가 만들기 이런 걸 내가 강의해 주거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내가 내 지역에 있는 정보를 다 정리해 블로그에다가. 내가 정보가 곧 나의 힘이야. 정리를 해. 그러다가 또 내가 지금 유튜브는 좀 힘들고 인스타 같은 걸 해봐. 그래서 나의 브랜드를 계속 만들어내. 내가 만드는 거야. 창직. 직업을 내가 만든다. 45세잖아. 5년 해도 되고 10년 해도 돼. 나는 41살에 6월 갔다 왔어. MBA를. 43살에 왔다고. 그때부터 해서 내가 올해 65세인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잖아. 안 늦었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해봐라. 내 책 중에서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샤론 코치 클래스에 엄마 성장 클래스라는 강의도 있어요. 그 강의를 꼭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근데 방법은 되게 심플하게 해야 돼. 왜? 심플해야지 오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예, 내일 제가 시칠리아 그 여행 브이로그 1편 올렸거든요. 꼭 보세요, 여러분들. 꼭 보자. 예. 한 개만 더 답해줄게. 리아님이 분이엘 예중과 남중이 고민인데 두 곳 다 집과 가깝고 평도 좋다. 아이가 피아노에 재능이 있어서 분이엘 예중도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다. 근데 분이엘 예중도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수월성 교육, 선발형 학교를 간다는 얘기는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고, 입시 준비. 그리고 거기 가서 아이가 적응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야 돼. 예. 준비하는 과정. 남중은 그냥 가서 3년을 내가 연습할 수 있다면 분이엘 중은 연습한 걸 가서 실전한다고 생각해야 돼. 개념을 바꿔봐. 자, 내가 분이엘 중 간다. 분이엘 중 아이들 평균 정도의 실력을 만들어 들어간다. 돈도 많이 든다. 그치? 아이도 가서 더 노력을 해야 돼. 왜? 거기는 상위권들이 모여있어. 남중은 학비 없잖아. 그냥 동네에서 쫄래쫄래 다니면서 남중에서 일반고 뭐 의대 코스 밟아도 되는 거고, 남중이라고 입시가 낮은 건 아니야. 준비를 미리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 그 속도 차이는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특목고 가려고 준비한다면 어디가 유리? 당연히 분이엘 중이 유리하지. 준비를 많이 한 건데. 예. 그치? 당연한 거 아니야? 얘 분이엘 가려고 초등부터 준비한 애랑 남중이 준비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그렇잖아. 이건 준비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차이의 문제다. 그럼 특목고 누가 뽑아? 준비 많이 한 애 뽑지. 그치?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것으로 마칠게요. 고생하셨어요. 네.